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2020년 대선 관련 부정선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윤어게인 그룹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정치의 사법 인사 다수가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미국 보수 성향 소셜미디어 계정 더스키프다. 더스키프는 지난 1월 24일 2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보도했었다. 보고서는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로 규정하며 한국중앙선관위, A웹 세계선거기관연합, USID, 전자투표 장비업체, 미루시스템즈,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등의 연결 구조를 제시했다. 즉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장 요지다. 박주연 변호사는 확인한 박주연 변호사 TV에서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와 미국의 부정선거를 따로 보지 않고 세계의 부정선거를 모두 엮어버리는 보도가 시작됐다며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 해당 보고서가 미국 2020년 대선 의혹과 한국 총선 그리고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선거 사례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020년 한국 총선에서도 통계 수치 조작과 해킹 가능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A웹과 USID의 자금 흐름, 미루시스템즈와 글로벌 전자투표 기술 확산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도 국제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스키프 여기에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루시스템이라든지 A웹 같은 내용들이 쫙 들어있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지목한 부정선거의 진원지는 대한민국의 송도와 성남이라며 A앱과 미루시스템즈가 글로벌 유통망의 핵심으로 언급된다고 말했다. 또 ODA 자금으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해외에 깔아줬다는 비판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가 부정선거 방식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잉크젯 프린트로 현장에서 투표지를 생성했다는 의혹, QR코드가 서버와 통신의 표를 읽는 트리거 역할, 사전투표 보관 기간이 통과리 가능 시간 등의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가스라이팅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며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송 말미에서는 확정된 내용 또 단정적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혹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키프 관련 번역 정리 자료에서는 국제선거 사기 카르텔이 USID와 A웹과 연결돼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100여 개국과 연관이라는 주장이 소개된다. 또 다른 번역 자료에서도 가짜 신분증, 가짜 투표용지 전자조작 등 수법이 사용됐다는 주장 내용이 전해졌다. 스키프 게시물에서는 FBI가 2020년 선거가 글로벌 선거 사기 카르텔에 의해 조작됐다는 정보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109개국 이상, 한국 포함 국가들과 연결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스키프와 FBI가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로 지목하는 A웹은 세계 각국 선거관리기관 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2013년 창립됐으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을 주도했고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다. 미루시스템즈는 선거관리 및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해온 국내 정보기술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선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개표 투표 시스템 구축, 선거관리 정보화 사업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과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일부 해외 국가 선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FBI 수가 결과 발표 시점이 지방선거 국면과 겹칠 경우 국내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수사 거론 속 다급해진 개정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수사 거론의 선관위는 지금 촉박해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도대체 장막 뒤에서 무슨 짓을 해왔기에 이토록 국민 한 사람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일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감옥에 가도 최대 10년간 침묵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정체와 속내를 백일화에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모르는가 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폭로와 관련 A웹이나 미루시스템즈, 성남시, 대한항공 등 한국 관련 용어들이 미국 측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에서 부정선거 내막들이 대규모로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다급해진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국민을 단순 음모론자나 사회 부적응자들로 치부하며 넘어가던 수법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선관위와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보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칙 처리했다는 야당의 지적이다.
추가 내용은 국민투표 자유방해제 벌칙 조항이다.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럼 저들이 말하는 허위 사실은 어떤 것인가? 또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그저 선관위가 허위 사실이라거나 신뢰 훼손이라고 지목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독단적 규정 횡포 외에 괴랄한 것은 또 있다. 선거 관리를 업무로 하는 선관위가 검경의 역할까지 겸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받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권한일 뿐 수사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료 제출 요구의 강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불응시 제재 수단이 무엇인지, 형사 고발과의 연결 구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수사 권한으로 남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수순은 뻔하다. 한마디로 말해 선관위가 하는 일에 국민은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하며 입을 여는 순간 보복의 손길이 다가갈 것이라는 대국민 협박이다. 이해하기로는 투표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오류를 파헤치고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모두가 해당된다. 쉽게 말해 무오류 선언 아닌가. 선관위의 수상한 움직임은 이뿐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법의 개정 또는 선관위 내부 규정 강화를 통해 자신의 기록물들을 대통령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하려 한다. 선관위는 자신이 헌법상의 독립기구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산한 기록물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록관과 같은 자체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을 통해 직접 관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이 별도의 대통령 기록관에서 특수하게 관리되듯 선관위 기록물도 외부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국민 뛰어넘기다. 선관위는 언제부터 닥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가. 그 명분이 재미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객관성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둘 다 혐의의 핵심 항목들 아닌가. 희비극이 따로 없다. 선관위는 과연 이런 작업들을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될까? 온몸을 방탄으로 둘러싸면 뭐하겠나. 불사의 신인 아킬레스조차 자신의 발뒤꿈치는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국민에게는 대책이 있다고 한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스탑 더 스틸 운동이 벌어졌고 변호인단은 크라켄을 풀어놓겠다고 공언하며 줄소송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를 대리했던 커트 올슨 변호사는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에서 재검표와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스테이트 팜 아레나 CCTV 영상, 여행 가방에서 표를 꺼냈다는 주장, 도미니언 시스템 알고리즘 조작설 모두 법정과 행정 검증을 거쳤고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와 주 선거관리 책임자들까지 선거는 안전하고 공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 직후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트럼프 진영은 숨겨진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겠다며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주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배를 삼키는 거대한 바다 괴물의 비유에 크라켄을 풀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빗대 크라켄 소송이라는 별칭까지 붙였습니다. 선거 부정론자들은 표집계에 사용된 도미니언사의 시스템이 미리 조작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인구의 트럼프 표를 자동적으로 바이든 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에 해외 세력이 개입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올슨 역시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추측성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낼 자격도 인정받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후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에도 투표가 조작됐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올슨 변호사에게 백악관 선거보안 및 무결성 국장 직위를 맡겼습니다. CIA 등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기밀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안 인가도 부여했습니다. 최대 130일의 임시 공무원 신분인에게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폴리티코는 올슨 변호사가 고도의 기밀 정보 보고서 등에 접근해야 할 때마다 그저 대통령에게 전화한다고 내부 평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올슨은 일면 성과를 내는데 성공합니다. 지난달 FBI를 동원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 압수수색에 성공한 것입니다. 연방 요원들은 2020년 투표용지 700박스들을 수거해갔습니다.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되면서 이미 재판에서 여러 차례 부정된 의혹이 그대로 근거로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투명성으로 해소해야 하고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가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처벌을 앞세운 통제인가? 공개와 검증을 통한 신뢰 회복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산TV였습니다.